있어서 빨리 끝나는 거야. 자, 의자 쭉 갖다 놓고, 의자 쭉 갖다 놓고, 의자 쭉 갖다 놔요. 또 갖다 놓고,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자, 아니, 한 개 더 놔둬, 김수열도 나와, 김수열도 나와. 김수열도 나와. 그렇지. 자, 일단 주제별로 한 가지씩만 쌈박하게 물어보고, 일단은 김학성 교수님. 네. 우리가 8월 15일 날 혁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이 혁명을 하는데 5.16식 혁명을 하고 4.19식 혁명을 한다 이거야. 예. 하는데 이거는 헌법 위반이요, 아니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 위반의 문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좀 소개 한번 해주세요. 헌법 전문.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랬잖아요. 저 말은 불의에 항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4.19의 이념이지만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의에 항거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불의에 항거했던 4.19의 정신을 본받아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질 때에는 침묵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적극 나서라는 헌법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학자 제1호가 8월 15일 날 우리 국민혁명은 이거는 합법적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떠들어? 누가 떠들어?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신혜식 대표님, 이 마이크, 이 정치인들이 다 내가 볼 때는 야당 여당 다 쓰레기로 보여. 맞습니다.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정청래가 그 윤석열 탄핵이란 말이야. 예. 탄핵 결의안을 하면 대통령이 또 기각시키니까 요게 이제 피하려고 청문회란 말을 빌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결국은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탄핵으로. 결국 탄핵으로 가는 건데 네. 일단 이제 광화문 세력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력들이 모여야 되니까 서명을 140만, 그러니까 국회 청원을 140만을 받은 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거로 이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거기 그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부터 끌어들이겠다. 예, 그 사람들을 모아서 광화문에서 싸우면서 그걸 압력을 가하고 국민의힘을 와해시키고 그 다음에 탄핵에 들어가겠다. 이런 전략을 이제 세운 것이고 이제 1단계 전략이죠. 이제 2단계 전략은 뭐냐? 2단계 전략은 국민의힘을 와해시키는 게 이제 2단계 전략이죠. 국민의힘을 와해시키려면은 한동훈이를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김어준이가 한동훈을 지지 선언했습니다. 네. 방송에 직접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한동훈 나 지지한다. 이야. 그리고 한겨레마저도 칼럼을 통해서 이야. 젠장 우리가 한동훈을 지지하게 된다느니 되었다느니 이렇게 해갖고 한겨레 등 좌파 언론들이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동훈이 들어와야지만이 최상병 특검을 논의하게 되고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열겠다는 거죠. 지금 특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이 있는데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한동훈 특검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때 2년간 열심히 했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굳건하게 이제 맡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상병 특검을 한동훈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나는 최상병 특검을 찬성해 줄 테니까 한동훈 특검은 통과시키지 마라. 그래서 한동훈 특검 얘기 나오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길을 열고 한동훈이가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민주당의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열리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씹었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한동훈 세력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세력인지 열이 받았는지 김건희 여사의 댓글 공작이라는 미명하에 또 녹취록을 올려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 진행 발언 잠깐 말씀드리면요. 목사님께서 이제 탄핵 결의안을 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그건 오류입니다, 목사님. 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결의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합니다. 아니 근데 저기 저 국회에서 일단 법률안을 만들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180석 가지고 네. 법률안을 만들겠지. 그 다음에 이제 200석을 합해서 탄핵 결의안을 가겠지.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국회가 탄핵 소추를 결의하면 가려면 200석이 필요한 거죠. 200석이 필요한데요. 그 200석 가려면 8석이 더 저 국민의힘 정당에서 도움이 와야죠. 그쪽으로 가야죠. 예, 예. 8석. 예. 근데 우리 장로님 생각에는 8석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넉넉하게 가죠. 8석은요 비례대표가 20석 이상이 됐고 한동훈이가 상위권 배치 거의 한 20번에서 17번까지는 자기 계파들을 다 박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동훈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8석 정도는 넉넉하게 통과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도 통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루머들을 막 좌파들이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이번에 댓글 논란도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김건희 여사 특검 요렇게 두 가지를 민주당이 한동훈에게 받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을 버릴 거예요. 한동훈 특검으로. 그래서 대통령도 탄핵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도 이제 요번에 그 댓글 논란 터졌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의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그래서 한동훈도 깜빵 가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청문회 하는 거 있잖아요. 청문회 하는데 증인을 32명인가 얼마나 39명이요. 39명을 신청했는데 거기에는 김건희도 증인으로 나오라 그러고 김건희 엄마도 나오라 그래요.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 수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수석들한테. 아니,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한동훈이가 바로 대통령하고 맞붙어 싸움이 시작했는데 대통령 빨리 임기를 줄이고 이게 이제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치명적인 무엇이 약점이 잡힌 게 있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일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하고 맞붙어 싸우느냐? 뭔가 약점이 비밀 한동훈만 아는 비밀이 있겠지. 그랬더니 수석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절대 없다는 거야. 만약에 있었다면 이미 벌써 깠다는 거야. 한동훈이가 있었다면 벌써 깠다는 거야. 그 절대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는 거야.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 김학성 교수님 네. 내 짐작인데 예. 내가 볼 때는 계속 뭐 특검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뭐 청문회하고 뭐 발광 떨다가 10월 달 정도 되면은 예. 탄핵 결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겠나. 10월 달 되면은. 뭐 왜냐하면 그 조급하니까 이재명이가 조급하잖아요. 예, 10월 달에 1심 선고가 몇 개가 나오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월 달 전에 이번에 8.15 때 이거는 승부를 해야 된다. 저기 그 이동욱 교수님. 이동욱은 할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건 북한 지시지 맞지? 맞습니다. 맞아. 예, 지금도 간첩단이 여러 간첩단이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도 아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 용어로 프락션이라 그러는데 간첩이 어떤 기관에 침투해서 공작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민사회단체도 있을 거고 당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소요소에 북한의 그 지령을 수행하는 그런 프락션 공작이 이루어질. 그건 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에 벌써 3개 간첩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령을 뭐 수행해서 지금 현재 탄핵과 그리고 전복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항장의 선생님 알죠? 예, 저랑 한 6년간 세미나를 매주 같이 했습니다. 그때 황양현 선생님이 간첩이 몇 명 있다 그랬어요. 저한테 5만 명 정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김국선 선생님 그때 우리하고 같이 활동할 때 뭐냐, 이제는 북한이 간첩을 보낼 필요가 없다. 예. 하도 차고 넘쳐서. 그러면 그 5만 명의 간첩 플러스 함께 따라도는 간첩 15만 명이 동조자들이요. 흔들어 버리면 예. 대한민국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하게 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미워하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저들의 거짓 선전선동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문재인 때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포퓰리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극복한다고 애쓰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때는 경제가 좋았는데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들어졌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선전선동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간첩 5만 명과 그들의 그 주요 기관들 선전선동의 가장 큰 거는 또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그 언론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 노조는 거의 대부분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데 민노총은 지난번 간첩단이 이미 밝혀졌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매일 나가는 뉴스나 그다음에 해설들 그다음에 이것들이 기사들이 전부 민노총 다시 말하면 북한의 지시를 받는 간첩들에 의거해서 그 내용이 나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내용은 안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한 것만 몇 개 모아서 그걸 확대시키면 죽일놈 되는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학선 교수님, 네. 부정선거 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4월 10일 선거. 그렇지.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드러났죠. 예, 예. 그럼 저 192석 저것들은 다 가짜 국회의원 아닙니까? 다 가짜는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이 그 정당성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다 가짜 같아. 이 300명 국회의원들은 다 잡아다가 깜빵에 집어넣어버려야 돼.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 김수열 대표님. 결국은 우리가 걱정하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한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광화문은 결론을 냈잖아요. 예, 이 문재인 때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예, 이게 이제 실패를 하자. 지금 시행자가 바로 이재명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때도 선제적으로 광화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광화문이 없었으면 윤석열이 정권 교체가 될 수 있었을까 없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문재인 때 대한민국 다 먹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여유 있게 가는데 그야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정호훈 목사님이 광화문 이끌고 투쟁을 하면서 투옥되고 막 국민을 갖다 깨우치니까 이 복병 때문에 조금 연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까지 교체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또 위기가 또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조건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법 없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임진왜란 직전보다가도 더 공론이 분열되어 있고 조선시대 말기보다 정치권은 더 썩었고 4.19보다 더 혼란스럽고 6.25 직전보다 더 위험한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한 가지 길은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선제 공격, 선제 방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아까 이정린 차관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정건 목사님의 10분의 1만 뛰어다녀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일어서서 이번 8.15 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고 섭섭해. 나는 100분의 1만 좀 해줘. 100분의 1만. 전국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시청자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요, 내 몸 상태가 되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목숨 걸고 그저께는 부산 갔다 왔지요. 계속 하루에 2시간씩 방송하지요. 내가 하는 걸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이라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100분의 1이라도. 신혜직 대표님. 예. 아니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우리가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을 내가 만나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부정선거 있잖아요. 부정선거. 예. 이거 한번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든지 해서, 아니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을 만든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최소한 이게 부정선거 이거 좀 밝혀달라. 그러면 사실 국회 동의 없이 부정선거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요즘 위원회 많잖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예,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위원회는 그렇죠. 예. 그냥 만들 수 있고, 예. 그래서 예. 뭐 부정선거라는 표현이 좀 껄끄러우면은 선거제도 개혁위원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관위 밑에다가 감시기구를 달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수사를 시작해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도 개시될 수가 있는데 부정선거라는 부분이 너무나 명백하고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사전선거가 2번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이런 그 사전선거라는 걸 채택해가지고 부정의 빌미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지. 다음에 지방선거 있고 또 대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눈에 보이는 부정선거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보수우파는 바라보지 않고 보수우파가 가장 원하는 부분은 바라보지 않고 한동훈 같이 이 좌파들의 눈치만 보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좀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지금 눈치 볼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죄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언론 눈치 보고 좌파 눈치 보고 이러다가 시간 다 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이제 위기가 아니라 적화 상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음 대선마저도 이렇게 부정선거로 지게 된다면 희망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성원해줬고 그걸 통해서 정권이 들어섰고 우리가 원하는 거 이재명 깜빡 놀아 문재인 깜빡 놀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종북 주사파들 다 때려잡아라 이런 발언했는데 말로는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번 비대위도 사실상 누구 때문에 들어오게 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암덩어리가 지금 보수우파를 다 박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성원하는 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솔직히 무너질까봐 이 정권이 무너질까봐 그 걱정에 불만이 있어도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지금 한동훈 하는 꼬라지라든가 국민의힘이 하는 꼬라지라든가 정부가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이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저 무능한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저 무능한 대통령실을 바라보고 있다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8.15에 국민 저항을 시작해야 된다. 8.15에는요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정권을 바라보고 국민의힘을 바라보다가는 대한민국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저자들이 모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몸으로 싸워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108석 갖고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까? 탄핵을 막아낼 것 같아요. 한동훈 당대표 되면은
윤석열 탄핵은 이제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도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한번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요 속으로 내공이 꽉 찬 거는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간신배들 비서들 있잖아. 걔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가로막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단호한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 소리 높이.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전쟁의 폐허 속에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국민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을 넘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지금도 북한에는 기본적 인권조차 박탈당한 채 굶주림에 고통받는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물풍선과 같은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UN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됐어요. 자,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하면 김학성 교수님, 예. 비서관들이 저 바로 사이클에 맞춰서 네. 그대로 투쟁을 하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비서관뿐만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나서서 네. 힘을 보태야 되는 것이죠. 그 대통령 혼자만 저렇게 떠들어. 예. 완전히 왕따 시켜놓고. 네. 어? 제가 들은 얘기가 어디에 있는데 이거 네. 충격적인데 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도와줬던 우리 애국 우파들을 모두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잘 돌봐주고 있다. 필요한 인재들은 다 요소에서 잘 사용되고 있고 일자리를 찾아갔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 거짓 보고했네. 거짓 보고죠. 아, 여기 여러분들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가 싸우고 투쟁한 분들, 특히나 이 사랑제일교회 중심에 우리 뭐 변호사님들, 교수님들 어디 사회이사 자리라도 하나 들어간 게 있습니까? 아니, 짜장면도 한 개 못 얻어먹었어. 짜장면은커녕 여기 그 자유총연맹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초대장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초대장. 거기는 김수열 대표님은 무조건 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지. 대통령 옆으로. 맞아.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안 챙기면서 이 새끼들이 무슨 다 지금 만족스럽게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실 반성해야 됩니다. 외곽에서는 말이죠, 매간 매직이 횡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다 8.15 때 다 쳐넣어야 돼. 지금 말입니다. 어제 네. 저들 좌파 집회하는 걸 보니까 네. 진짜 부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 최고위원 출마했던 사람 다 나오는데 우리 정건 목사님 할 때 누가 나옵니까 이거? 하하. 정말 기분 나쁩니다. 같이 뛰어도 지금 어려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집회할 때 그 자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대주고 도와주고 오히려 보태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광화문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사랑제일교회 지금 건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천장 같은 데 보여주세요. 이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헐었는데, 예? 목사님은 그 자금을 갖다 교회에 썼으면은 아마 여기 빌딩이 올라가고도 남았을 겁니다. 엄청난 좋은 건물이 올라갔을 텐데 그런 자금들 여러분들의 힘 다 투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갖다 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가 뭡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한동훈 같은 자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당원들 여론조사입니다. 50%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원래 30만에서 80만 가는 사이에 좌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점령당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까지 점령당한 거예요. 그나마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 세력을 그때 우리 국민의힘에 가입하자 해갖고 많이 가입하셨죠? 맞아요. 수십만 명 가입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나가라 니네들! 전광훈 목사와 함께 다 나가라! 그런 다음에 다 좌파로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하나 준비한 그 게시물이 있는데, 자, 한동훈이 이번 연설할 때 한 시인의 문구를 연설문에 넣었어요, 여러분들. 정호승 시인의 그 시를 연설문에 넣었는데 그 정호승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한 시인이에요. 예?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고 문재인도 트위터에다가 난 이 사람한테 선물 받았다. 너무 좋다. 정호승. 예? 이렇게 정호승을 좋아하고 정호승을 지지했는데 그 시인의 문구를 넣어가지고 한동훈이 이번 대구 연설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아니 시인들 문구가 오죽 많습니까? 근데 굳이 정호승 문재인 지지자의 연설을 놓고 한동훈 저번에 여러분들 제가 화양연화 영상 보여드렸죠? 화양연화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예? 자기는 문재인 정권이 너무 좋고 그때가 화양연화라고 그럽니다. 예? 아니 화양연화란 말이 그 뭔 말이야? 난 화양연화는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 이게 사자성어가 아니라 환양년이라는 거냐? 환양년?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친중이에요. 네. 중국 영화입니다. 중국 영화. 중국 영화? 네, 90년대 나왔던 뭐 홍콩 영화가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나왔던 중국 영화인데 중국 영화 제목이 화양연화예요. 화양연화는 내가 인생에서 가장 그때 꽃피웠다, 아름다웠다, 뭐 그런 겁니다. 중국 영화인데. 그때 이제 그 문재인 때가 제일 좋았다. 이 말. 그러니까 한동훈은 문재인 때가 내가 가장 좋았다. 그 가장 좋은 시절에 뭐 했냐? 적폐청산. 1000여 명의 우파를 조사하고 200명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5명이 자살하고 이명박, 박근혜 깜빡 놓고. 그 이외에 우리 많은 애국지사들이 깜빵 갔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다. 제일 행복한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연설회에서는 문재인을 지지한 시인의 글을 읽어주면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보고 와 하고 박수치고 거기서 또 청년 후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좋습니까? 하니까 아니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막 외치다가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좋습니까? 하니까 한동훈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좋다고 그 연설회장에서 외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한동훈 지지자들 그 당원들의 모습입니다. 예? 박정희보다 한동훈이 더 좋다고 대구에서 외칠 수 있는 저 미쳤어. 정말 강심장들, 저 미쳤어. 강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미쳤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어제요. 국민의힘 이거 사천했다. 잘못됐다. 이번 공천 잘못됐다고 제가 보도를 하니까 저를 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 문자 내용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웃기고 앉았네. 너무 어이가 없는 당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보다 더 좌파화됐다니까요. 사실상. 맞아. 그래서 저희가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8.15 때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지킬 정당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김학선 교수님, 이 권력자가 제일 위험한 게 이게 보자기에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청년들이 경무대에 갔더니 네. 4.19 일어난 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야, 이승만이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아니 뭐 지금 뭐 내 대통령 선거 도안 쓰는 사람한테 다 지금 직책을 다 줬다. 이거 지금 대통령이 지금 눈 가려진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분명히 팩트 체크를 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한쪽 면에서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더군다나 자기를 지지하고 만들어준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홀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장 차관들하고 그 다음에 그 300명의 저 용산의 비서관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을 속여 먹고 있는 것 같아. 아까 연설할 때 봐요. 윤석열 얼마나 잘하는가.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하는데도 이게 비서들이 전부 다 말이야 다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거짓 보고해서 아니 대통령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한테 다 일자리 다 줬습니다. 이따위로 보고를 해버리니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목사님. 안 되죠. 예, 예. 그것도 대통령 책임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김수열 대표님, 결국은 우리가 8.15 혁명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8.15 혁명 외에 다른 해답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나와보라 이거지. 10월달 가서 탄핵 결의안이 돼버리면 그때 가면 늦어요. 벌써 쟤들은 이번 주부터 시작했잖아요, 벌써. 했습니다. 했어. 어제도 난리 났습니다. 다시 이거 우리 김학선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탄핵 결의안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죠. 그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안건이 이제 국회로 넘어갑니다. 나는 뭐 헌재로 넘어갑니다. 난 단어가 뭔지 소추가 뭔지 결의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다 그거라고 치고 예, 예. 결의가 되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죠. 예, 예. 넘어가면은 헌법재판소가 몇 명이 총? 9인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6명. 됩니다. 그럼 현재 좌파 우파 숫자가 어떻게 돼요? 제가 현재는 5대 4로 보수가 우위에 있습니다. 5대 4? 네네. 5대 4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6명 찬성이 필요하니까 어. 5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는 더 많았잖아요. 7명이었었잖아. 재판관이 8명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그 한 사람 빼고는 다 그게 8명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이 공석이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네. 8명 전원이 다 찬성을 했고 그 중에 3사람은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이 박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서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내 말은 이제 한 사람은 결격돼서 원래 9명인데 네네. 한 명이 8명 중에 그렇습니다. 6명이 박근혜 내지는 저 국민의힘 정당이 임명한 사람들이 6명이었었잖아요. 그거. 네, 네. 6명인데 어떻게 전원 일치로 박근혜를 탄핵시켰냐 이거지. 법과 양심을 저버린 거죠, 목사님. 그게 결국은 촛불 시위한테 겁먹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촛불 시위가 나오면 죽인다, 이 새끼들 죽인다 하니까 요 짓을 지금 또 하려고 지금 쟤들이 박근혜 탄핵의 재미를 봤죠. 재기를 받지. 그래서 지금 함부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라틴 아메리카와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비슷한데요. 라틴 아메리카도 대부분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라틴 아메리카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틴 아메리카 다 망조가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조가 될 것입니다. 자, 김수열 대표님. 예.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지금 저 국민 여러분 지킬 게 있을 때 딱 지키는 게 맞습니다. 이미 뺏긴 뒤에는 찾아오는데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배 1000배 힘을 들어가야 됩니다. 아예 탄핵을 못하게 정신 바짝 차려야 하면 지난번에 촛불들이 박근혜 탄핵시킨 데 지겼듯이 선제 공격으로 1000만 명 이상이 광장에 나와서 택도 없다 이 자식들아 하면 저놈들이 탄핵 결의할 수 있습니까? 선제 공격으로 막아냅시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까지 이끄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애국 국민들과 그리고 가문 세력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